예, 어대명, 예, 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자, 9일쯤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비슷한 장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이후에 치러졌던 조기 대선. 자, 지금과 그때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8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했던 긴급 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예, 앞서 보여드렸던 오늘 다른 또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대통령 파면이 된 다음에 여러 여론조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서울경제신문이 갤럽 연구의 갤럽 조사에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도 4월 4일과 5일 탄핵 파면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대표 40, 김문수 7, 한동훈 4, 홍준표 4, 오세훈 3. 자, 여기에서 보면 없음, 모름, 응답 거절이 6, 합해서 30 정도는 아직 의견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파면 선고 직후에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성진 부의장. 예. 지금 민주당은 뭐 여러 후보들이 지금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꺾을 만한 후보가 눈에 보이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죠. 지금 비명계 후보들 중에 고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경선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은 전 비명계 후보들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 초에 비명계 후보들과 뭐 회동도 하고 뭐 포용의 메시지를 좀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경선을 거치면서 만약에 경선에 출마한 비명계 후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지지층 역시 그들을 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목소리 낼 때마다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다른 목소리 내냐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대선은 결국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2022년 대선과 같이 아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 높은 지지율을 갖고 비명계 후보들과 어떤 모습을 그려내는가가 앞으로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본선에서 굉장히 지난번에 0.73%포인트였나요? 그런 박빙의 승부가 연출될 걸로 지금 예상하시는 것은 엄살입니까? 아니면 여유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그 2022년 대선 때 이후로 지금 정치 진영이 아주 양극으로 갈라져 있고 보수 진영도 지금은 저렇게 지지가 좀 안 나오고 있지만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아마도 결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면된 이후에 좀 침체되어 있는 보수의 상황도 저는 과전 2017년이나 그때랑 다르게 아마도 강하게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높아진 상황에서 민주당을 막아야 된다라는 보수층의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엄살이 아니라 실제 정말 한 표 한 표 끌어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선거가 재보궐 선거였었죠. 담양 선거에 나갔던,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내려가서 지원 유세까지 했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이겼습니다. 사실 이 호남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텃밭이고 절대적인 지지 기반인 곳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 있겠죠. 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금도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죠. 제가 여기 오늘 온 것도 이견이 많습니다. 지금 담양 군수선거 쫓아다닐 때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다만
이번 선거가 지역 선거였기 때문에 뭐 우리 구로구청 같은 데는 이제 후보 안 냈고 그래서 지역 일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슨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좀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은 저희 당 입장에서 담양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파면 선거에 가려져 있었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치러졌던 그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크게 졌고요. 민주당은 이겼습니다만 이 호남에서 진 것이 좀 뼈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양군수 재선거 패배 후에 호남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항상 겸손하고 긴장해야 된다. 오만하면 역풍을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10여 명의 잠룡들 춘추전국 시대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이런 분들이 뛰고 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김두관 이 네 명을 사김이라고 하는데 이 네 분은 다 출마할 것 같고요. 자, 김영록 전남지사나 전재수 의원도 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까지 합치면 이제 8룡이 되는 건데 과연 전부 다 출마하게 될지 또 추가로 더 어떤 분이 도전 의사를 밝힐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오늘 주목했던 인물이 정세균 전 총리인데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영수회담의 날을 정해봅시다. 자, 정광재 대변인. 정상이 어떤 정상입니까? 글쎄 정세균 전 총리가 그동안 정치 일선과 관련한 메시지들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뜬금없이 나온 메시지였다고 생각하지만 문맥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본인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뛸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영수회담의 날을 정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기엔 또 너무 나간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다른 후보들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2심 선거법에서 무죄 받았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8대0 완전한 파면 결정을 받았죠. 이걸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 뭐래도 아마 야권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이 가장 높고 아까 모른다, 없다라고 한 사람이 대략 30%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은 적어도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을 때 이재명 대표를 뽑지는 않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아까 성추현 부의장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진영 간의 1대1 대결로 구도가 정해지면 우리 당 충분히 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 신념을 갖고 뛰어야겠죠. 질 거라고 생각하고 뛰는 선거는 이길 수가 결코 없겠죠. 자, 정세균 전 총리가 얘기했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정상은 산꼭대기 정상이 아니라요. 노말, 비정상의 반대인 정상에서 만나자. 대선 출마 준비 안 하고 있어. 준비 안 하고 있어. 아마 앞에는 지금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주자로 꼽혔던 우원식 국회의장 담 넘는 사진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오늘 이 개헌을 요청하는 정치권의 개헌,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개헌도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혹시 대통령 선거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장님 혹시 대선 후보로도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쭙습니다. 저요? 네. 제가 저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치도 이상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얘기했습니다만 국회가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좀 받기 시작을 했고 그런 국회의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국민들의 신뢰를 더 잘 받게 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오늘 요청을 했는데 김직 전 대변인, 사실 저 사진 한 장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만 자, 개헌.
지금 대선이 58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원포인트 개헌이든 어떤 개헌이든 간에 과연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 선거하는 날 개헌 투표도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한데 과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이 개헌 논의를 급속도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물론 지금 87 체제라고 하는 현행 헌법에 대한 이 개헌 필요성,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들 공감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 관련해서 이 권력 구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실제적으로 법안이 제출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이 불안정한 체제를 과연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개헌을 통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58일밖에 안 남은 이 대선을 치르기도 바쁜 이 과정 속에서 과연 대선이라고 하는 블랙홀, 여기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지는 않을까, 또 노심초사 우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뭐 그 여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뭐 많은 부분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개헌은 국민이 하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하셔야 예. 되는데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납득할 만한, 또 설명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3일 통화했는데 개헌에 동의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했더군요. 과연 아직 이재명 대표는 개헌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일부 중에서는 나는 3년으로 임기를 줄이고 3년 뒤 있을 총선에서 대통령 임기를 맞춰서 그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 개혁이 시급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나 감사원 국회의관처럼 제왕적인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최선 평론.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최고 지도부에서는 지금이 내란종식을 해야 되는데 무슨 개헌 얘기냐.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파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개헌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개헌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헌의 뜻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더라도 혹시 내가 대통령 되면 5년 지나서 다음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 시점을 좀 전에 저 얘기한 시점이 윤 대통령 취임하고 딱 8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초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끈따끈해 그 당선증에 그 잉크가 마르기 전이었으니까 윤 대통령 빨리 해라. 이 개헌해가지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하고 그다음에 좀 폐쇄하고 그다음에 권력 분산하고 해라.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해진 위치에 오니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개헌에 대한 답을 내놓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모르쇠로 갈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그 개헌 요구가 높고 그다음에 우리 원로들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도 여론조사 해보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용은 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추론컨대 이재명 대표가 권력 분산을 일부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제 그런 폐해를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만 가고 그다음에 임기라든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은 그대로 유지할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이 5년 동안 확실하게 권력을 잡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이렇게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것 이런 거는 수사에 불과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가 국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